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는데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기도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역시 예상했던 질문이 많았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만 일단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금지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시총이 높고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먼저 공매도를 재개를 하고 취약한 종목들은 일단은 더 금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공매도의 특성상 부실한 기업이 주로 타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적으로 약 2037개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가 무기한 연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시총 1위 기업이니까 당연히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뭐 뉴스가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것이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매도의 특성상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애쓰기도 하고 애초에 떨어질 만한 기업에 공매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지금 10만원 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5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5만원에 다시 사서 갚으면 5만원의 차익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편의상 뭐 대여료나 뭐 기타 비용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주가가 빠질 것 같은 기업에 공매도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 될까요?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거나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세력들이 시세 조정하기에 만만한 종목.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에 공매도를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설마 시총 500조가 넘는 기업에 뭐 시세 조정이 들어올 리는 없을 거고, 세력들이 덤비기에는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세 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하나하나 따져보고 삼성전자가 과연 공매도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의 시총은 약 2,500조 정도가 되고요. 파운드리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만의 TSMC는 730조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시총을 한번 볼까요? 보통주 기준으로 505조에 해당이 되고요. 국내 전체 종목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61조 정도가 되고 전체 코스피에서 4위에 해당이 되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도 약 560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애플이야 그렇다 치고 TSMC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는 파운드리 하나만 놓고 비교를 하죠.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높죠. 자, 그러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말고도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뭐 SSD, 5G 통신 장비, 자동차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TSMC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다 통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나 매출이 많고 영업이익이 많은데도 TSMC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당연히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2020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237조에 영업이익이 36조입니다. 참고로 TSMC 매출은 약 53조 정도에 영업이익이 22조 정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매출로 보나 영업이익으로 보나 TSMC는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올해부터 이미 반도체 슈퍼 호황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가격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일반적으로 슈퍼 사이클은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올해의 전망은 약 2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슈퍼 사이클의 주기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향후 2년 동안은 반도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현금성 자산을 116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M&A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는 NXP 반도체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이렇게 지금 세 기업이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로는 글로벌 점유율 세계 4위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든 간에 워낙에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되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만들지 못하는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이 바로 파운드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운드리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는 후순위로 밀어놓고 더 돈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PC용 그리고 콘솔용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100%풀 가동해도 차량용 반도체까지 만들 여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SMC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수익성도 당연히 개선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작년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전부터 이미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전망치도 사실 예전에 나온 거라 아마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역대 최고치 달성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실적 위주로 제가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좋아 보이죠.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이런 기업에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적 자체가 아닌 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에 저점 대비 삼성전자는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2배 올랐다는 거는 정말 끝내주게 많이 오른 거긴 한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낮은 상승률이죠. SK 이노베이션이 5배 올랐고요. 삼성 SDI나 LG화학이요 3, 4배씩 올랐죠. 네이버 카카오 기본 3, 4배 올랐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거의 3, 4배 올랐죠. 심지어 2차전지 ETF도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조정을 크게 받을 확률이 1%라도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제외하고 단순히 주가 상승률만 고려를 해봐도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게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세력이 타겟이 될 만한 요건이 하나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게 없죠. 자, 게다가 배당 매력의 증가로 투자 매력이 상승한 것도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을 보면 FCF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 3년과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자, 하지만 지난 3년보다 앞으로의 3년의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실적이 좋고 튼튼한 기업이라면 공매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의 우량주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매도 세력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는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가 생각이 났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미국에 상장된 게임스탑 업체라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 판매 업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양 추세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헤지펀드에서 공매도를 세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망하게 할 작정으로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열이받은 개인들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공매도 세력을 우리가 때려잡자 이렇게 단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번져서 공매도 세력과 개인 연합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 연합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여기에 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더욱 오르게 되고 공매도 세력은 완전히 크게 손실을 봅니다. 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공매도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주로 헤지펀드가 기업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망하게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이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극혐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비디오 게임이라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기업의 공매도 공격이 들어오니까 개인들이 작정을 하고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례가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우리도 잘하면 공매도 세력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왜냐면 미국은 이 대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갚아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공매도보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더 개인에게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비율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1위부터 50위까지를 제가 쭉 봤는데 예상대로 삼성전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위부터 18위까지만 제가 캡처를 했는데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이었고요. 2위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호텔신라, 유양DNU, 인스코비, 하나투어, 삼성중공업, 써니전자, LG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10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셀트리온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예전부터 공매도 세력으로 좀 골치를 많이 썩던 기업이죠. 여기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들은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신경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삼성전자도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심지어 5만원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지나치게 겁을 먹고 매도를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다루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공매도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어차피 10년, 20년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공매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설령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그냥 싸게 주워 담으면 그만이거든요. 공매도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릴 기업이었다면 저는 애초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100%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왜냐면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적어도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공매도로 인해서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